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약 탈퇴를 선언한 지 2년 5개월 만인데 이에 따라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공언해 왔었는데 이제 실제로 탈퇴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탈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네. 미국은 이 어제 날짜로 그러니까 11월 4일부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협약 규정에 따라서 미국은 공식 탈퇴 통보를 유엔에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에 대통령 취임한 첫 해였죠. 첫 해 6월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동안에는 이 탈퇴하겠다는 그런 뜻만 나타냈지 그에 따른 어떤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2017년 6월에 탈퇴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 2년 5개월여 만인 어제, 그러니까 2019년 11월이죠. 2019년 11월에 협약 탈퇴를 위한 구체적인 수순에 돌입했는데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2015년에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미국도 이제 가입을 해서 시작이 됐고요. 최종 탈퇴할 때까지 파리 기후 협약의 규정이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탈퇴할 때는 1년의 기간의 경과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한 때부터 1년이 지나야 탈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2019년 11월 4일 날짜로 탈퇴를 유엔에 통보했기 때문에 실제 탈퇴는 2020년 그러니까 내년 11월 4일이 되면 이제 탈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의 기간이 더 이제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말에 이제 이 탈퇴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아시다시피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것은 그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다 참여한 것인데 이렇게 전 세계가 어렵게 뜻을 모아서 함께한 이런 그 합의가 미국이 발을 뺨으로써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됐다는 그런 지금 그 걱정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무슨 협약이 됐든지 조약이 됐든지 간에 뭐 최대 강대국 가운데 하나에 미국이 빠지게 되면 뭐 그거 자체가 이제 유명 뮤슬이 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파리 기후 변화 협약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1월에 파리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195개국이 합의해서 이제 마련된 그런 그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가한 첫 번째 협약이고요. 가장 큰 목표가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지구의 그 환경 오염이 심각해졌는데 산업혁명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 적어도 그 환경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목표로 맞추고 세계 195개국이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목표치를 5년마다 조금씩 더 높이기로 합의했던 건데 불과 지금 첫 번째 5년이 지나기도 전에 미국이 이렇게 탈퇴한다고 하니까 굉장한 지금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그 주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는데 그 지구촌의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했던 미국이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탈퇴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그 충격을 받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세계적인 그런 노력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낳고 있어요. 지난 10년에서 12년간 탄소 배출량이 엄청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공룡 대멸종 때 수준이라고 지금 과학자들 분석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룡이 멸종했듯이 이러다 보면 이제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가장 그 중요한 국가가 이제 미국, 중국 이런 국가들인데 이 미국이 여기서 발을 뺀다는 거는 결정적인 타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더워지니까 북극의 얼음이 녹고 뭐 이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 육지가 점점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또 지구의 그 육지가 줄어들면서 남아있는 육지도 사막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인류가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특히 그 탄소 배출은 사실은 자연적으로도 배출이 돼요. 화산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배출이 그렇죠. 되고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인적 활동.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탄소 배출이 이게 엄청난 건데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도 있고 공장이나 이런 기업 활동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그 인적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탄소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산에서 방출되는 탄소량이 지금 최대 100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탄소 배출량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탄소 배출량의 100배가 넘는 게 지금 인간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역시 인위적인 탄소 배출이 압도적이고 따라서 인위적으로 늘어난 걸 인위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이게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핵심인데 여기에 아주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이걸 약속한 지 5년도 안 돼서 지금 그 약속을 지금 파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 세계는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 분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네. 잘 탈퇴한 거죠. 기후의 환경 오염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일어나는데 네. 미국이 거의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세금을 그런 곳에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않죠.라고 올려주셨는데 사실은 뭐 미국이 19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워낙 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미국이 탈퇴를 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네.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무슨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그런 개발도상국에서 뭐 탄소 배출량이 많다고 해도 다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에서 그런 곳에 진출해서 저렴한 인건비로 그런 데 공장 세워서 그런 데서 생산해 내면서 배출되는 그런 탄소 배출 아닙니까? 네. 그게 개발도상국한테 잘못을 지워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국가 순위로 볼 때 2위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지금 501만 킬로톤이 지금 미국에서 배출이 되고 있어요. 탄소가. 그리고 전 세계 1위는 물론 중국입니다. 1043만 2,700 킬로톤. 그러니까 뭐 미국의 2배가 되니까 넘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고요. 중국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배출하는 양도 많고 미국 같은 중국이 전 세계에 또 생산 공장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전 세계의 또 주요 기업들이 들어가서 뭐 애플도 팍스콘에 공장을 지어서 애플도 중국에서 아이폰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인 것도 당연하겠죠. 1043만 2,700 킬로톤. 3위가 인도입니다. 253만 3,600 킬로톤. 그 다음에 인도 다음에 이제 일본, 독일 같은 국가가 들어가고요. 네. 한국은 9위입니다. 60만 4천 킬로톤. 그래서 한국도 탄소 배출량으로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그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국가 2위인 미국이 탈퇴한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 온실 감축 노력에 찬물을 지금 끼얹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 잘 탈퇴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 뭐 경제 활동에 잘 이걸 탈퇴함으로 해서 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니까 당장의 경제 활동은 잘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점점 뜨거워지는데 전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고 환경이 악화되는데 그런 데서 내 돈만 좀 늘어난다? 내가 돈 잘 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구 자체가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서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서명을 할 때 그 2005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그 2030년까지 26%에서 28%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도 안 돼서 지금 탈퇴하니까 뭐 이 목표는 지금 뭐 당연히 실현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 더 큰 문제는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미국이 지금 탄소 배출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지키지 않게 됐지만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이 미국이 탈퇴했으니까 중국도 그럼 우리도 안 지키겠다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탄소 배출 1위 국가인 그 중국이 그래도 2015년에는 미국도 참여하면서 중국도 끌어들여서 전 세계적으로 다 노력해 보자고 했는데 미국이 우리는 노력 안 하겠다. 우리 경제가 더 중요하다 이래 버리면 중국도 이제 안 하겠다. 뭐 러시아도 안 하겠다. 그리고 이래 버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다 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좀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는가. 뭐 중국이 지금 탈퇴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을 지금 미국의 이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어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중국은 그런 우려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중국이 탈퇴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뭐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뭐 중국 러시아, 인도 이런 주요 국가들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지구촌 환경에 대해서 참 심각한 좀 경종을 울리는 지금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면서 네. 미국의 명분은 그랬어요. 네. 미국인들에게 불공정하고 네. 우리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 없다. 네. 근데 이걸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네. 내년에 저희가 또 2020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 조금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깔려 들고요. 있죠. 아무래도 이 전 세계적인 이런 규범이 마련되고 여기에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미국은 국력에 비해서 미국은 국가의 힘이 가장 센 나라 아닙니까 지구상에서. 그런데 미국 맘대로 사실 할 수 있게 놔둘 때 미국은 가장 좋은 거고 이런 협약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국가일수록 사실 이런 협약에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거고 미국같이 힘이 센 나라는 이런저런 제약을 받는 거는 싫은 거죠. 아니 뭐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이제 이게 미국인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 협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공장에서 뭔가를 생산해내고 할 때도 이런 협약의 기준에 맞춰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여기를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대선 승리에 이것이 결정적인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 11월 4일 탈퇴했는데 이렇게 되면 1년이 지나면 확정이니까 내년 11월 4일 확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그 대선이 열리기 직전에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가 이제 뉴스가 나올 거고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한 번 더 각인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표하기 전에 봐라 내가 이렇게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해냈다. 당신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냈다. 아마 그런 또 이 모습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좀 정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굉장히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의해서 국제적인 어떤 규범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상당한 지금 이 자신들에게는 손해가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지지합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히 지지자들을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몰고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내년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가 그러한 이슈가 될 네. 겁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민주당 경선에서 보면 계속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얘기가 디베이트 할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거 가지고 또 갈라질 겁니다.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또 지지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렇게 되면 또 경제.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 관련 또 기득권층은 당연히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안 좋아할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도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유엔에 탈퇴를 공식 전달했다고 발표하면서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 얘기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미국의 노동자들, 기업들, 납세자들에게 너무 불이익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지워지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협약 탈퇴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은 그동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성실히 의무를 이행해왔다. 그러니까 4년 만에 탈퇴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이 빗발칠 게 예상이 되고 미국 내에서도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제 비판 여론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4년간 성실하게 의무를 미국이 이행해왔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대기오염 배출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74%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하지만 언제까지 미국이 희생을 해야 되느냐, 희생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로서 탈퇴를 이제 뭐랄까 변명 내지는 합리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참 문제예요. 대기오염 배출을 1970년부터 비교를 해서 74%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이 1970년부터 비교하는 거는 너무 좀 심하지 않은가. 이게 최근도 아니고 70년부터 따져서 74% 감소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통계에 또 이 좀 통계를 가지고 좀 장난을 치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확고하게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는 탈퇴한다고 본인이 계속 처음부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뭐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뭐.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뭐 진보적인 후보건 보수적인 후보건 하나같이 당선되면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를 공약하고 있어요. 아마 민주당의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약을 안 하면 민주당 유권자들 표를 못 받을 겁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가장 중요한 넘버원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내적으로는 뭐 이민 문제라든가 뭐 경제 문제가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인데 따라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아마 민주당은 이걸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고 따라서 내년에 아마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복귀하는 걸 원한다면 민주당을 찍어라.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하게 되면 그만큼 또 미국인들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뭐 트럼프를 찍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거의 아마 그 누구를 선택하느냐 갈림길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지구의 환경이 참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이걸 글쎄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까 그 잘 네. 탈퇴를 했다라고 이제 올리신 분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선거가 있느냐.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으니까 이건 뭐 탈퇴를 근데 지지할 그건 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위험한 의견이신 논리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물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4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너무나 이제 빠른 그러한 네. 이제 뭐랄까요, 이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예를 이거죠. 들어서 광우병도 그래요. 광우병이라는 게 잘못된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먹었을 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잠복기가 10년, 15년,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광우병 괴담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괴담인지 아닌지 누가 합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왜 여기서 또 갑자기 광우병?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그런 나옵니까?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단기간에 네. 뭐 효과가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이거는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아무튼 이 환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중요한데 그걸 너무 또 별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 좀 이거는 글쎄요 좀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